여러분, 혼자 주식 투자하시면서 종목 관리와 새로운 종목 발굴 힘드셨죠? 머니케어 뉴스는 일반인과 직장인을 위해 적정한 포트폴리오 구성과 관리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중개 단계 스윙 거래와 롱숏 거래를 통해 매월 15개 이상의 수익 실현을 목표로 운영 중입니다. 케어맨 클럽 회원이 되시면 프리마켓부터 장 마감까지 실시간 브리핑을 통해 변화가 많은 증시에서 적절한 투자 시나리오 대응으로 성공적인 투자 생활을 만들어 보실 수 있습니다. 변화가 많은 증시의 좋은 친구. 바로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 클럽 회원으로 성공적인 투자 생활을 경험해 보세요. 안녕하십니까 회원 여러분. 성공투자 케어링 서비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실전 투자에 큰 도움 드리고 있는 성공투자 머니케어 뉴스 2부 포트폴리오 종목 체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2월 29일 현재 시간은 10시 45분을 조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공지사항부터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케어맨 클럽 회원 전화는 12월 30일까지 마무리해 주시면 감사하도록 하겠고요. 자, 영상을 보다 보면 제품 광고가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또 여러분들이 필요하신 것들을 구매해 주시면 또 머니케어 뉴스에 좋은 또 후원이 된다는 것도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필요하신 물건을 댓글을 좀 달아주시면 제가 그 물건을 갖다가 광고에다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좀 수수료 수입이 조금 있더라고요. 뭐 어차피 여러분들도 필요하신 게 있다고 하면 거기다 올려주시면 서로 뭐 좋은 거 아닌가 이렇게 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잡소리 그만두고 다시 포트폴리오 종목 체크로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상황 좀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항상 우리가 흐름을 좀 잘 타고 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다시 어떻게 돼요? 1월달 되면서부터는 실적주를 상당히 우리가 관심을 또 봐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고, 일부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CES, JP모건 헬스케어 관련주는 또 트레이딩 관점으로 우리가 접근을 해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러시아, 우크라이나 관련된 부분에서도 뭐 종전 협상이 잘 진행되고 있다라는 트럼프 멘트가 좀 나오기도 했는데, 저는 이제는 진척이 좀 있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도 오래됐고요. 그리고 사실 원래 끝판에는 서로 크게 뭡니까 협상을 유리하기 위해서라도 많은 또 공격을 가하는 그런 내용들도 있습니다. 뭐 덕분에 뭐 방산수주가 오르든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평화 협정 관련된 종목들이 재건 관련된 종목들이 오르든 우리는 뭐 둘 다 양방으로 대부분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좀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 드리블을 잘하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요? 평단 조절, 비중 관리 이런 것들 통해서 여러분들 또 잘 해주면 충분히 또 우리가 양쪽 다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아침에 여러분들 제주 반도체 수익 잘 내셨습니까? 오늘 추천주로다가 방송에서 나오고 있더라고요. 저희는 마무리했습니다. 자, 이렇게 보유자 영역이 있다 그러면 그것들을 충분히 즐겨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퀄리터스 반도체 같은 경우는 제가 비중 축소해라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거는 본능적으로 해주세요. 앞으로는. 왜? 그런 것도 일일이 다 이야기하는 것도 상당히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빨리 우리가 회원 제도가 딱 안착이 돼서 서로 말없이도 툭툭툭툭 해나가면 얼마나 서로 용이하겠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코치 역할을 하고 여러분들은 같이 플레이어를 해주시면 뭐 그만큼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포카 치거나 고스톱 칠 때 옆에서 훈수 하나 두는 사람이 있으면 상당히 칠 때 승률이 높아진다는 것도 알고 계십니까? 저는 뭐 그런 역할을 해주는 사람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오늘도 종목들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한번 누르고요. 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홀드앤고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관련된 부분은 최근에 보면 뭐 노무라 증권, 뭐 NH농협증권, 뭐 투자증권이죠. 참 죄송합니다. 여러 증권사에서 이미 목표가를 15만 원 이상으로 올려놓은 겁니다. 이게 물론 중요한 건 여러분들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라는 것도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게 12개월 포워드로 나온 거거든요. 자, 그러면 당장 15만 원을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원래 가지고 있던 타겟 프라이스가 얼마였습니까? 12만 9,900원 정도였습니다. 그게 원래 정상적으로 가는 패턴이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제가 생각한 설정은 그 정도 내용이었는데, 그것이 이제 1월달 실적 발표가 나올 때, 잠정 실적 발표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때의 모습이다라고 한다 그러면 저는 거기서 일단은 수익 실현 모드로 전환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면 일정 시간이 나가면 또 눌림이 들어오겠죠. 왜? 대부분 선수들 같은 경우는 일정 밸류에이션 이상 올라가게 되면 더 이상 거래를 할 생각을 잘 안 해요. 다시 한 번 더 눌려 들어오면 그런 것들을 거래를 통해 진행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이 정도 파형이 나타나는 과정이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요 과정들이 나중에 또 나오겠죠. 올라갔다가. 그럴 때 다시 공략하는 쪽으로 생각하시면서 미리 시나리오를 여러분들에게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게 가고 있다라는 것들이고요. 그 나머지 것들에 대한 선택은 여러분들이 셀프로 알아서 하시는 것들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조금 더 홀드앤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며칠 정도 남았습니까? 예, 보름 정도 더 들고 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삼성전기도 여러분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항상 매크로가 악화됐거나 또 실적이 조금 악화됐을 때 매수해 주는 게 좋겠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이야기 드리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뭐 위로 올라가는 것들은 제가 추격 매수한다고 했어요? 안 한다고 했어요? 예, 안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아래쪽으로 들어올 때만 이제부터는 비중 확대해 주고요. 올라가면 뭐 그냥 남은 것 들고 수익 좋게 즐겨나가면 좋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을 좀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삼성전기가 주가가 올라간다라고 한다 그러면 대덕전자 심택도 따라서 같이 올라갈 수 있다 없다? 예, 그것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LIG 넥스원 많이 치고 올라왔습니다. 지금 여기 이 공방, 이 시그널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석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시그널은 상당히 중요한 시그널입니다. 예. 장대 양봉 터지고 조정 들어왔고 다시 장대 양봉 터지고 이 의미가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 종목은 상방으로 끌어올리는 시그널이구나라고 저는 해석을 할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또 암기사항을 또 걸어두시면 좋겠습니다. 보통적으로 치고 바로 올라왔다 꺼지는 경우는 이런 케이스예요. 이렇게. 예, 이런 케이스는 꺼지는 케이스고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는 상방 시그널입니다. 왜? 매수세가 붙어준다는 것들은 상당히 큰 의미가 있어요. 예, 눌림이 들어왔을 때 매수세가 들어온다는 것들은 웬만한 종목들에는 잘 붙지 않는 현상들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그리고 LIG 넥스원이 뭐 잘못하고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일도 없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보고할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 뭐 43만 원 정도면 우리가 상당히 경쟁력 있는 프라이스의 주가를 보유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충분히 여러분들이 좋은 또 결과물을 나타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글쎄요, 저는 1분기 실적만큼은 상당히 좋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선반영이 어떤 과정 속에서 언제쯤 나타날지 모르긴 하겠지만 지금 현재 구조 속에서는 자리는 잡아놨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홀드앤고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덕전자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삼성전기가 수렴이 떨어져서 다시 상방으로 전환한다라고 한다 그러면 올라갈 수 있는 상황 충분히 벌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수렴 과정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 조금 아래를 눌리던 아무튼 근데 저는 이렇게까지 밑으로 내려올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여기 턱이 얼마야? 45,000원짜리거든. 그래서 45,000원 밑으로는 내려가지 않을 것 같고요. 다음번에 다시 45,000원짜리 들어오잖아요. 그런 비중 확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는 조금 눈치를 좀 본 이유 중에 하나는 전체적으로 보면 뭐 글쎄요 일본의 금리 인상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 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부담감도 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좀 과감하게 평단 조절을 진행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진행을 할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수렴도 어느 정도 다 됐고요. 뭐 한 번, 두 번 치고 내려왔으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올해 동사의 목표가는 한 6만 원대 잡혀 있다는 거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업사이드로도 적어도 한 40% 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가 거래해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수렴된 자리에서 공략해 주는 건 기본이고 우리가 뭐 높은 수익률 원하는 거 아니잖아요. 기본 수익률이 얼마겠습니까? 그래, 그 정도는 보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것들은 언제 어떻게 또 비중 확대해야 되는 포인트인데 그 자리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예, 45,000원짜리 근처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다. 요거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한 달 이내에 답이 나올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월 달에 아마 답이 나올 겁니다. 조금만 더 들고 가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심택 같은 경우도 저는 마찬가지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최근 이 구간에서 지금 전환사채 추가 상장 물량들 있지 않겠습니까? 그 상당히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자리 잡아줬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그만큼 동사의 실적 변화가 좀 있는 것들이고요. 그간 조금 빚이 좀 많았어요. 그런 것들 다 어떻게 주식으로 또 전환하고 이런 과정 속에 좀 발생이 돼서 저는 목표가를 높게 보지는 않습니다. 동종목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보수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안쪽에서만 볼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잡은 주가 수준에서 지금 평단가 정도 수준에서 보면 충분히 경쟁력 있는 수준이다라고 좀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비중과 평단 관리를 잘 해주는 것이 여러분 투자에서는 가장 큰 뭡니다. 가장 중요한 맛이에요. 그 맛을 모르시면 주식 거래할 때 상당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십니다. 근데 저랑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아마 조금씩은 익숙해지실 거라 생각이 드는데 그런 훈련과 연습 또 그런 또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항상 어려우신 거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전 투자에는 말입니다. 그 부분이 너무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주식 투자 즐기기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아무튼 케어맨과 함께 여러분 비중 확대, 축소, 뭐 평단 관리 이런 것들 잘 생각하시면서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심태 너무 우려할 필요는 없다라고 좀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가 라인이거든. 예, 이 라인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도 계속 지지하고 있는 것들 보면 여기서 망가지려고 하면 실적이 망가지거나 매크로가 망가져야 되는데 지금 뭐 그 정도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또 한 번 또 포인트 잡고 우리가 지난번에 비중 30%에서 20% 다운 시켰었잖아요. 자, 그러면 다시 이번에 비중 10% 업사이드 올리면서 평단가 낮춤 포인트를 좀 체크해 보도록 할 겁니다. 그것도 이번 주부터 해서 다음 주 정도 사이에 진행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항상 기업 내용이 중요한 건 상당히 중요할 건 그건 기본으로 까는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은 주가를 어떻게 관리해 나가느냐 이 단돌이 이게 제일 중요한 것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알테오젠 같은 경우도 우리가 드립을 잘 해나가고 있습니다. 너무 크게 우려할 필요는 없고 계속 홀드앤고 갈게요. 일부 시간에도 이야기 드렸으니까 긴 썰은 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뭐 나쁜 게 뭐 있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그냥 여러분들 오버행 떨어진 자리, 이 자리가 빈 자리입니다, 여러분. 그것만 좀 생각해 주시면 가면 되겠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동종목 같은 경우는 눌리면 매수에 빵빵 들어오잖아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다른 사람도 탐내고 욕심을 낸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제가 볼 때는 1월 중순까지 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원하는 시그널 한 방은 꼭 터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거 즐겨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진전기. 일진전기 같은 경우도 뭐 시그널만 들어오면 글쎄 오늘 하늘에도 뭐 쭉 치고 올라와서 또 우리가 원래 평단가 가지고 있는 그죠? 초기 매수가죠. 사실 그 정도까지 금방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구리값 오른다고 해서 전선주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오르긴 하는데 뭐 어쨌든 뭐 그러려니 하고요. 그거 뭐 내버려 두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일진전기는 전선 플러스 변압기 이렇게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양쪽으로 보통 모멘텀이 생기는데 우리가 좀 이런 생각을 해보자고요. 변압기나 전선 뭐 이쪽 관련 가는 쪽에서는 너무 주가가 눌리면 너무 겁내지 마십시오. 왜 그러냐면 이거는 2026년도에 그냥 벌어질 수밖에 없는 일이에요.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피지컬 AI라든지 AI 데이터 센터 이런 거 진행되는 가장 많이 필요한 게 뭡니까? 전력 설비예요. 에너지예요. 에너지 관련된 부분의 종목들은 뭐 2025년도도 우리가 중간중간 많이 거래를 했었지만 2026년도에도 계속해서 우리가 거래를 해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제가 반도체, 조선, 뭐 원전 이런 이야기를 드렸는데 거기다 뭐 또 있다는 변압기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변압기는 어차피 우리가 계속해서 거래할 수 있는 내용들이니까 그건 뭐 주가의 위치에 따라서 공략해 나가면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뒤에도 또 산일전기 이야기 드릴 텐데 산일전기는 이제는 평단 조절할 때가 왔어요, 안 왔어요? 네, 왔습니다. 그건 차트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에셋증권 같은 경우는 또 이번에 또 오늘 그죠? 또 새롭게 또 코인 회사를 인수한 코인 거래소죠. 인수한다고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악재가 별로 없지 않겠습니까? 그죠? 배당락 뭐 이런 부분들이 조금 있어 움직이고 있는데 저는 이 종목 잘 들이버려 나가셔야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부담 없잖아요. 비중 30%에서 또 20% 낮춰놓고 평단가도 좀 내려왔고 이제 또 아래쪽으로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충분히 또 평단 낮출 수 있는 현금 여력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그냥 버리면 안 됩니다. 내년도 미래에셋증권의 실적 가이드에서 상당히 높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것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2025년도에 증시에 올라가면서 레벨업 한 거고요. 지금은 여기서 박스권으로 가다가 한번 다시 실적이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2025년도보다 2020년도 실적이 안 좋다, 비슷비슷하다 그러면 저는 이 종목 거래하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내년도 실적 가이던스가 YY 대비해서는 50% 정도 업사이드 나오는 그게 언제쯤 나올까? 그 퍼포먼스가 저는 1분기 정도부터 선반영해서 리레이팅 할 수 있는 내용들이 나올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계속해서 가야 돼요. 미래에셋증권 우선주 같은 경우 막 치고 올라가잖아요. 뭐 그건 냅둡시다. 그건 그러려니 하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일단 미래에셋증권으로 여러분 잘 드리블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미래에셋 벤처 투자 그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좀 더 주가 눌리면 제가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요. 좋은 또 매수 포인트가 잡히면 같이 공유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테니까 그 점도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이제는 우리가 조금 비중 확대 진행을 했죠. 76,700원에 오늘 진행을 했습니다. 프리마켓에서 잘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조선하고 좀 비슷할 것 같아요. 이것도 이제 프로젝트성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단기 프로젝트가 아니잖아요. 중장기란 말입니다. 중기도 아니야. 사실 이건 장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과정 속에서 계속 프로젝트가 수행되면서 수주잔고 계속 쌓이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제가 나와 있는 데이터를 다 살펴보니까 이제는 이제 YY 대비해서 수주잔고가 초과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또 앞으로 들어올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하면 리레이팅 부분이 분명히 나타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많은 전문가들도 지금 가장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이 조선하고요, 두산에너지 원전 이쪽 관련된 내용들이에요. 자, 사실 어떻게 보면 이거 당연한 내용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다만 우리가 주식을 거래하면서 어떻게 포인트 진행하면 좋을까 이 부분도 중요하고요. 두산에너비티가 이제 투자 경고 종목 해제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충분히 또 큰 손 세력들이 또 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들어왔다라고 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이 정도 순간은 한번 나타날 거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지난번에 우리 BHI 상승할 때 이 종목은 안 움직였잖아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투자 경고 종목이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공매도 세력이 꼭 나쁜 건 아니에요. 주가를 갖다 어느 작업을 해서 쫙 끌어올려주면 잘 포인트 잡고 한다고 하면 또 괜찮은 또 수익을 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제가 이번에는 어떤 종목도 거래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두산 에너빌리티는 어쨌든 투자 경고 종목 해제가 됐으니까 이제부터는 조금 매수세가 좀 들어올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 하방으로 눌린다 하더라도 충분히 우리가 평단 조절해 볼 수가 있겠고 동종목 같은 경우 저는 10만 원 넘어간다고 봐요.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겁먹지 말자 이렇게 좀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해봐야 되는 건 현대건설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건설은 4분기 실적 발표 나올 때 그때 우리는 매수를 들어간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주가의 위치는 따지지 않겠다라고 말씀드릴 정도로다가 저는 같은 개념으로 보고 있습니다. 거기다 BHI에 하나 더 넣으면 아주 세트가 딱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S&T 에너지 같은 경우는 애들이 다 달리고 나면 뒤따라서 올라갈 거예요. 두산 에너빌티가 또 발주를 내줄 것으로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HDI 한국조선해양, 조선도 별로 쫄지 말자. 자, LNG 이야기 드렸습니다. 선박, 미국 발주 선박들이 이렇게 여기가 이제 턱이야. 이렇게. 사실 저는 지금 오늘 수급 현황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체크하고 내일도 한번 체크해 보는 그런 식에서 가장 좋은 타임에 비중 확대 준비하는 쪽으로 이야기 드리도록 할게요. 걱정하지 말자, 쫄지 말자, 이렇게만 표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설명 한두 번 드려야 되나? 아니면 제 설명 듣지 마시고 이거는 업계 공통이에요. 전 컨설팅들이 아마 대부분 비슷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다만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평단 관리만 잘해주면 된다. 이제부터 시작이죠. 이 종목 같은 경우도 비중 50%까지 가야 되는 종목이다. 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가듯이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두산 에너빌리티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상당히 올해는 좀 강하게 가는 건 강하게 지는 그런 쪽으로 이야기 드려보도록 할게요. 4일전기 같은 경우는 이제는 우리가 평단 조절할 때가 조금 다가왔습니다. 쭉 내려오다 첫 번째 양봉 떴는데 일단 오늘은 전체적인 분위기가 좋죠. 그리고 시장 스타트란 라인이 여기 있잖아요. 여기 상단이 스타트 라인이에요. 이 아래쪽으로 보시는 게 있어요. 여기 보시겠어요. 여기지. 이 라인이지. 그죠? 120일 라인이니까 그러니까 매수세가 들어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비중 10%밖에 안 되잖아요. 비중 20% 업사이드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오후 아니면 내일이겠죠, 사실은. 내일은 왜냐하면 대부분 사람들이 열정적으로 거래 잘 안 하거든요. 자, 내일이 좋을 것 같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전진건설로번 같은 경우는 이게 테마주 아니겠습니까? 예, 결과주는 뭐 재건주 관련되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뭐 이 정도 수준에서 우리가 충분히 기다려줘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트럼프 멘트빨 중에 여러 가지 멘트빨이 있는데 있지 않습니까? 다 됐다라고 하는 것들은 다 됐어요. 그러니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근데 만약에 다 안 됐다라고 하면 어떤 표현을 쓸까라고 하면 약간 과격한 언어를 쓰죠. 니들 뭐 하는 거야? 뭐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러시아 괴롭히는 얘기, 우크라이나 괴롭히는 얘기, 이런 이야기들을 하겠죠. 근데 이번에는 그런 멘트가 없었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그 트럼프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 사람이 하는 스피치를 딱 보고도 저는 또 직감이 좀 오긴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오늘 좀 올라갔다 눌리긴 했는데 너무 신경 쓰지 맙시다, 여러분. 저는 트럼프 멘트를 해석해 봤습니다. 이건 제 경험치예요. 지난 한 2년 아니면 과거에 또 트럼프가 대통령 시절에 했던 그런 멘트들을 우리가 경험해 본 결과로는 멘트가 좀 달라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항상 보면
자기가 원하는 쪽으로 방향성이 틀어졌잖아요. 그러면 거기서부터는 적극적으로 뭡니까? 예, 좋은 얘기 한다니까요. 그거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더라고요. 저도 뭐 오랫동안 거래하다 보면 알게 된 하나의 또 비법이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뭐 이 정도 수준으로 마무리하면 될 거라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항상 여러분 머니케어 뉴스 키어맨 클럽의 실시간 브리핑을 통해서 실전 투자에 큰 도움 받아 가시면서 성공 투자해 나가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늘상 여러분들의 투자 생활에 큰 도움 드리고 성공 투자에 좋은 가이드가 될 수 있는 키어맨입니다. 이 3부 브리핑 시간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익 만들고 새로운 투자 종목 선정에 대한 고민, 이제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 클럽에서 즐기며 투자해보세요. 머니케어 뉴스는 매월 15개 이상의 수익 목표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스윙 거래, 롱숏 거래 전략과 함께 실시간 브리핑, 매수 매도 의견, 평단 조절, 비중 관리까지 케어맨이 친절히 안내합니다. 변화가 많은 한국 증시, 케어맨 클럽과 함께 편안하고 성공적인 투자 생활을 시작해보세요. 케어맨 클럽은 25년 11월 기준 180명 회원분들과 신뢰를 바탕으로 공유해가고 있습니다. 새로운 투자 경험으로 이제 매월 수익을 만드는 경험을 만들어보세요.